변동이자율 조정 중에서 어디가 더 높다? 고정이자율이 높다. 저기에. 자, 두 번째,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가? 자,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고정이자율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고정이자율은 물가가 상승하든 말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말든 금리가 딱 고정된다. 그럼 누가 유리하다? 차입자가 유리하다. 차입자 유리. 자, 그런데 변동이자율로 가면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를 높이거든. 그래서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대출자 유리. 자, 이걸 이렇게 하죠.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차입자는 고정이자율을 선호한다.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대출자는 변동이자율을 선호한다. 됐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일반적으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두 개 중에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는 거, 그거 물어보거든. 그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방법. 고정금리로 가버리면 물가가 올라가든 말든 대출 금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5%야. 한번 정해지면. 근데 변동이자율로 가면 물가가 상승하면 요 변동이자율로 가면 금리가 높아지거든. 그럼 차입자가 갚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무슨 금리다? 변동금리다. 변동금리. 그래서 여기 이 변동이자율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럼 금리가 계속 높아져 버리면, 변동이자율로 갔는데 금리가 계속 높아져 버리면 차입자가 갚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금리 상한이 나오죠. 금리 상한 변동금리가 나오죠. 딱 한 번 나왔죠. 금리 상한 변동금리는 변동이자율 저당에서 금리의 상한선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딱 한 번 나왔죠. 그럼 금리의 상한선을 둠으로써 금리가 일정 수준 높아지는 것을 방어한다. 그럼 채무 불이행 위험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다. 이렇게. 자, 이 정도가 이자율 이야기였죠. 그럼 이자율 이야기가 끝나면 그러면 나는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잖아요. 그게 몇 페이지? 113초.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산정 나왔습니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얘도 계산 문제지만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되지만 좀 어렵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주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하는 것은 계산 문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나온 것을 대비하자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그럼 이론적으로 나온 것 대비하는 거 한두 가지 정도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산정에서요. 자, 주택이다, 주택. 그럼 주택의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이게 이제 계산이잖아요. 그럼 계산 문제 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에서 은행들의 대출자의 대출 기준이 있다. 그럼 대출 기준. 자, 1번 대출 기준 가자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담보인정 비율 기준. 은행은 담보인정 비율을 가지고 대출을 결정한다. 담보인정 비율 기준. 자, 이건 이거 물어보죠. 담보인정 비율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대출액을 결정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담보인정 비율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얼마까지 대출해 주겠다 그 말이거든. 그럼 담보인정 비율이 60%다 이 말은 주택 가격이 10억이면 10억 중에서 60%만 대출해 주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담보인정 비율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대출액을 결정하겠다? 담보자산의 가치. 담보자산의 가치. 여기는 주택이니까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하겠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대출 기준은 또 있죠. 주택 가격만 가지고 대출액을 결정해버리면 그럼 차입자의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보인정 비율만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면 차입자가 돈을 못 버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담보인정 비율에 따라서 대출을 받으면 그거하고 투기하니까 당신의 소득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결정하겠다. 그게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은 무엇을 가지고 대출액을 결정하겠다? 차입자의 연간 소득. 그러니까 당신의 소득 능력, 차입자의 소득 능력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겠다.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은 뭘 가지고 대출을 결정한다? 차입자의 연간 소득. 차입자의 연간 소득을 가지고 대출액을 결정하겠다.
소득 기준 이렇게. 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그럼 담보인정비율이 높아지면 돈을 많이 대출해 주겠다. 총부채 상환비율이 높아지면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 그럼 반대로 대출자가 대출 위험을 줄이려면 담보인정비율 낮추고,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 낮추고, 총부채 상환비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차주의 상환 능력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기억할 거고,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거 계산하기 전에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기준. 상업용 부동산도 대출 기준이 있을 것이다. 마구잡이로 빌려준 게 아니라, 주택인 경우는 주택 가격 기준이 담보인정 비율, 그 다음에 차입자의 소득 기준이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럼 이 상가는 뭘 가지고 대출액을 결정할 것인가? 상가의 가격 가지고 대출을 결정해야 하잖아요. 상가의 가격이 비싸면 돈을 많이 대출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출 기준이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역시 담보인정 비율이 나오죠. 담보인정 비율. 담보인정 비율 기준이 나오죠. 비율 기준. 그럼 담보인정 비율 기준은 상가의 가격 가지고 대출액을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얘는 담보자산의 가치니까 상가니까 상가의 가격. 상가의 가격 기준 이렇게요. 상가의 가격 기준. 자, 하나 추가해 볼 겁니다. 담보인정 비율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하는데, 이 담보인정 비율은 상가의 가격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럼 상가가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자산이죠. 그러니까 주택도 자산이고, 그럼 여기 담보인정 비율 기준은 자산가치 기준 이렇게 한다고요. 자산가치 기준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에서 혹시 상가를 주면서 자산가치 기준으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자산가치 기준으로. 그럼 자산가치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해라. 그러면 담보인정 비율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해 주면 된다는 소리야. 자, 이렇게 준다고요. 어떻게 하냐면 상가의 가격이 10억이다. 10억이다. 자, 그다음에 담보인정 비율이 이게 60%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담보인정 비율 기준으로 이 상가의 대출액은 얼마입니까? 6억이잖아. 6억. 그러면 6억이라고요. 근데 이 6억을 자산가치 기준이라 한다고. 왜 6억이 자산가치 기준일까? 상가라는 자산의 가치 10억을 기준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인정 비율 기준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자산가치 기준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담보인정 비율만 가지고 상가 대출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 상가 대출을 결정하려면 이 상가가 순용업 소득이 얼마인가? 이 상가가 영업실적이 매우 낮다, 순용업 소득이 낮다. 그럼 돈을 많이 안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가는 그 상가의 가격이 얼마인가? 그 하나하고 상가의 가격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이 상가에서 순용업 소득이 낮다면 그러면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 상가 사는 사람이. 그래서 이 상가의 순용업 소득이 얼마인가? 그걸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하죠. 그게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감당률 기준입니다. 그 부채 감당률 기준은 저 상가의 순용업 소득이 과연 얼마인가? 그걸 가지고 대출액을 결정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부채 감당률 기준은 상가의 소득이죠. 소득을 가지고 대출액을 결정하겠다. 그럼 상가의 소득은, 순용업 소득은 이 상가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소리잖아요. 현금 흐름. 순용업 소득 구하고 뭐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거 우리 현금 수지를 추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 기준은 그 상가의 소득을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는데 이 소득이 결국은 현금 수지거든. 그러면 부채 감당률 기준을 다른 말로 현금 수지 기준 이렇게 한다고. 현금 수지 기준 이렇게. 그러면 상가는 대출 기준이 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아니 부채 감당률인데 담보인정 비율 기준을 자산가치 기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 기준을 뭐라고 한다? 현금 수지 기준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의미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하나 더 봐요. 그럼 상가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줄이려면 그럼 완전방으로 가려면 담보인정 비율은 뭐하고? 낮추고 총부채 상환 비율은 높이고. 됐죠? 이렇게. 여기 주택에서는 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낮춤으로써 대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상가인 경우는
총부채 상환, 아니, 부채 감당률을 뭐 한다? 높인다. 자, 이렇게.